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Diffusion Model for Object Detection으로 ICCB 2023년도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어프로치들은 이제 오브젝트 캔디데이트 개발과 함께 발전되어 왔는데요. 여기서 오브젝트 캔디데이트가 의미하는 게 이제 패스트 RCN에서 사용하는 앵커나 리전 프로포절 그리고 DETR 트랜스포머류에서 사용되는 러너블 오브젝트 쿼리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러너블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계속 발전해 오면서 최근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트랜스포머가 많이 사용되어 왔었는데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이제 러너블 쿼리들보다 좀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에 이제 저자들은 랜덤 박스의 셋을 사용해서 이 랜덤 박스로부터 다이렉틀리 오브젝트를 디텍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로 가는 이 어프로치는 휴리스틱한 오브젝트 프라이어나 러너블한 쿼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오브젝트 캔디데이트를 더 단순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피겨가 디퓨전 프로세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디퓨전은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로 노이즈에서 이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노이즈 박스에서 그 해당하는 GT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노이징 프로세스로 풀어내어서 디텍션 분야에서 처음으로 디퓨전 모델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이즈 투 박스 디텍션 패러다임은 이제 다이나믹 박스랑 이터레이티브 이밸루에이션 같은 프로퍼티즈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코 크라우드 휴먼 그리고 LVIS 벤치마크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을 때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이 이제 DETR이랑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인 스팔스 RCN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해당 매저는 코코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된 모델로 제로샷 트랜스포, 크라우드 휴먼 벤치마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시즈랑 스텝스가 있는데 먼저 이 박시즈가 이제 다이나믹 박시즈랑 관련된 것입니다. DETR이랑 스팔스 RCN은 모두 이제 오브젝트 쿼리 같은 것을 사용해서 트레인 시에 300개를 오브젝트 쿼리를 사용했다면은 이밸류에이션에서도 똑같이 300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디퓨전 디텍션 모델은 트레인 시에 300개의 후보군을 제시하여도 이제 500개, 1000개, 2000개를 이밸류에이션 할 때 사용하였을 때 오히려 성능이 증가하였지만 나머지는 이제 성능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스는 타임 스텝 관련된 것으로 그 디코더 헤더를 몇 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을 측정했을 때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처럼 여기서도 제시한 건데 디퓨전 디텍션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의 목표는 이미지에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위치 바운딩 박스 좌표랑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인데 여기서 먼저 노테이션으로 X가 이제 이미지, B가 바운딩 박스, C가 클래스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운딩 박스는 그 박스의 중점 CX, CY랑 위드 하이트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코브 체인으로 포워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그 Z0가 주었을 때 ZT가 나올 조건부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가우시안 분포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학습시킬 때는 T 시점의 Z랑 타임 같이 그 유닛에 들어가서 Z0와 L2 로스를 걸어주게 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Z가 의미하는 게 Z0는 이제 데이터 샘플을 의미하고요. 기존에는 Z0가 이제 이미지였다면은 여기서는
바운딩 박스 셋을 이제 Z0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디퓨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Z0랑 로스를 걸어주는 방법이랑 하나는 ZT, 라지 T 시점에서의 로스를 걸어주는 방법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DDPM에서도 실험을 해봤을 때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성능이 좋았었는데 여기서는 그 두 개 중 실험을 해봤을 때 Z0로 하는 게 오리지널 바운딩 박스. 네네네. 그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먼저 디퓨전 디텍션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베이스라인이 스팔스 RCNN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팔스 RCNN 이전에 나왔던 레티나 넷이나 페스트 RCNN 같은 경우에 이제 레티나의 경우에는 덴스한 표현이라고 해서 이미지 피처 맵이 다음과 같이 H by W로 있을 때 각 피처 맵의 그리드마다 K개의 앵커 박스만큼을 두고 이 K개의 앵커 박스들을 모두 이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페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덴스 투 스팔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티나넷처럼 H by W의 피처 맵의 그리드에서 각각 K개의 앵커 박스 후보군을 두고 그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K개 중에 N개만을 셀렉트해서 최종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스팔스 RCNN은 다음과 같이 K개의 앵커 박스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먼저 이제 정의하지 않고 바로 N개 학습 가능한 프로포자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부분만 ROI 크롭하여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자세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밑에 있는 피규어인데요. 스팔스 RCNN은 이제 페스터 RCNN이랑 저는 DETR이랑 이제 두 개를 합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잘 박스랑 프로포잘 피처 모두 이게 n by 4랑 n by d로 둘 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얘를 이제 DETR에서 오브젝트 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ROI 크롭하여서 ROI 얼라인을 통해 다이나믹 헤드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퓨전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코더러는 레지넷이랑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그 피처를 추출하는 백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이제 디텍션 디코더 부분입니다. 스팔스 RCNN처럼 디텍션 디코더는 이제 프로포잘 박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ROI 피처를 크롭하고 디텍션 헤드를 통해서 이제 박스 리그레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포잘 박스를 할 때 디퓨전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잘 박스는 처음에 트레인 단계에서 GT 박스로부터 디스터브 되고 이벨루에이션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직접 샘플링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각각의 이미지마다 몇 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n개만큼 바운딩 박스를 랜덤으로 패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패딩된 n개만큼 GT까지 포함한 n개만큼 패딩된 박스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다음과 같이 랜덤한 박스들을 우선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랜덤한 박스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제 스팔스 RCNN처럼 프로포잘 박스로 동작해서 그 각각 박스에 대해서 ROI 크롭하고 얼라인한 다음에 헤드를 통해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팔스 RCNN과 다른 점은 이제 디퓨전 디텍션은 이제 랜덤 박스에서 시작하고 스팔스 RCNN은 고정된 수의 학습 가능한 박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팔스 RCNN은 프로포잘 박스랑
이 프로포잘 피처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프로포잘 박스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퓨전 디텍션 모델은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디텍터 헤드를 재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게 타임 스텝을 여러 번 돌면서 디텍터 헤드를 계속해서 재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임 스텝은 이제 이터레이티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불리는 타임 스텝 임베딩에 의해서 디퓨전 프로세스에 지정되는 반면 이제 스팔스 RCN은 디텍션 디코더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차이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 코드를, 슈도 코드를 같이 제공하는데요. 이것이랑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패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마다 오브젝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GT박스에 이제 고정된 수만큼의 엔트레인 개만큼 패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2개가 있고 n이 10개라면 이제 8개만큼을 패딩을 해서 다음과 같이 b by n by 4의 쉐입을 가지는 패디드 박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양한 패딩 기법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는 GT를 반복해서 패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랜덤 박스를 GT 박스와 컨캣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미지 사이즈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박스를 GT 박스와 컨캣하는 방법,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랜덤 박스를 GT 박스와 컨캣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박스 커럽션입니다. 그 패딩된 이제 GT 박스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주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노이즈를 더해주는 식이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수식인데 이것을 여기 이 부분 PB 크롭트 이 부분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 위에는 타임 스텝을 랜덤으로 뽑고 그리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뽑는 부분이 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신호대 잡음 비율이 이제 디퓨전 모델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여기 시그널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멀라이즈 관련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이미지 생성 작업보다 이제 스케일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이 이제 2일 때가 가장 좋았다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 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디텍션 디코더의 인풋으로는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박스들이 n개의 박스들이 들어가고 디코더의 아웃풋은 이제 n트레인계의 카테고리 프레딕션이랑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et prediction loss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제 DETR에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이퍼타이트 매칭하고 set prediction loss를 하는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제 DETR에서는 GT랑 프레딕션이랑 1대1 매칭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호스트가 적은 K개만큼의 프레딕션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1대1 매칭이 아닌 1대 다 매칭을 통해 GT박스랑 여러 개의 프레딕션이 로스를 걸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퍼런스 스텝은 기존의 디퓨전과 마찬가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바운딩 박스를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타임 스텝을 다음과 정의해서 XT로부터 X0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코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텍션 디코더에서 나온 예측 결과를 이제 DDIM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X0까지 예측을 계속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이 바로 박스 리뉴얼이란 부분입니다. 이 박스 리뉴얼은 이제 n개만큼 그 디텍션 디코더에서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된 박스를 이제 2개의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desired, 그리고 두 번째는 undesired prediction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undesired prediction이 이제 다음 샘플링 undesired prediction이 실제로는 이제 쓸모가 없는 박스라고 판단하는 거고 desired가 이제
진짜 이 박스가 그 GT랑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undesired prediction을 다음 샘플링 이터레이션으로 보내는 것이 트레인 중 박스 커럽션으로 인해 분포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가져오지 않아서 전체 n개의 프레딕션 중에 undesired prediction인 것을 이제 스코어가 스레시홀드 이하인 것으로 설정을 하고 desired 박스랑 그리고 나머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새롭게 랜덤 박스를 샘플링해서 다음 스텝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스트레이지에 관련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DDIM 스케줄러를 사용한 유무랑 그리고 박스 리니어를 사용했을 때 유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다음은 실험인데 데이터셋은 코코랑 LVIS, 크라우드 디슈먼 이렇게 3개 사용했고 백번으로는 레지넷이랑 스윈 2개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했는데 믹스업이나 모자이크 같은 강한 어그멘테이션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개의 GPU 그리고 배치 사이즈 16으로 트레인하고 450K만큼 이터레이션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넘버 박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컨트리뷰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DETR이나 스파르스 RCNN 같은 경우는 고정된 쿼리 오브젝트 러너블 쿼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00개로 만약에 학습을 하면 예측에도 300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디퓨전 디텍션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음 DETR이랑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DETR을 300개의 오브젝트 쿼리로 트레인하고 디퓨전 디텍션도 300개의 랜덤 박스를 처음에 초기로 트레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50개,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4000개 쿼리 박스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300개로 트레인했을 때보다 이제 작은 쿼리들의 경우에는 이 300개 중에 일부분을 가져와서 해당 쿼리만 사용해서 디텍션을 수행한 결과이고 이거 300개보다 큰 경우에는 이 300개를 여기 클론이랑 컨캣 랜덤이 있는데 이 300개 중에 몇 개, 500개라고 했을 때 200개를 가져와서 200개만큼 복사해서 넣고 여기서는 1000개, 2000개, 4000개 그런 식으로 실험한 것이고 컨캣 랜덤은 이 차이만큼 랜덤 쿼리즈를 생성해서 컨캣 해가지고 디텍션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300개로 트레인하였고 테스트 시에는 이제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4000개일 때 여기서 제안한 디퓨전 디텍션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터레이티브 이밸루에이션은 이제 타임 스텝을 몇 번 돌 것인지에 따른 성능 차이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8번까지 했을 때 가장 성능이 괜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교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이랑 이제 LVIS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1은 이터레이션 스텝을 의미하고 300은 그 랜덤 박스의 수를 의미합니다. 트레인할 때, 테스팅할 때 랜덤 박스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파르스 RCN이나 디프무블 DETR 이런 DETR들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 디퓨전 디텍션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인을 100개 하고 이밸류에이션 100개, 트레인 100개, 300개 이렇게 각 트레인 했던 박스 수랑 이밸류에이션 했던 박스 수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100개를 트레인하고 100개를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가 이제 300개나 500개로 트레인하고 100개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고 300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다른 2개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표는 러닝 타임이랑 퍼포먼스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DTR가 여기서
성능 속도 측정은 이제 V100 GPU, A100 GPU에서 배치 사이즈 1로 사용해서 그 FPS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디퓨전 디텍션이 이제 FPS랑 성능을 모두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코코로 이 프리트레인하고 크라우드 휴먼에 대해서 했던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는 크라우드 휴먼의 이제 풀 파인 튜닝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랜덤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랜덤 노이즈가 어떻게 샘플링 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랜덤 시드를 다르게 해서 샘플링을 10번씩 했을 때 평균값과 이 분산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 어떤 랜덤 시드를 사용하더라도 비슷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이게 단점이 있군요.